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사실 꺼내기 싫어요. 정말 짜증나는 이름.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런 애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알려져 있으나 저 사람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증거를 짜 맞추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달리 말하자면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건 조작과는 사건이 조작됐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증거, 내가 볼 땐 증거 다 잘 짜맞췄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 한동훈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한동훈이 오늘 국힘당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답니다. 나경원도 했고요. 원희룡도 했어요. 7월 23일이 국힘당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딱 한 달 남겨두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일제히 출발선에 선 건데 짰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먼저 튀어나갔다가는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눈치 봐서 출발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거의 데드라인을 맞췄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 기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동훈이 다른 주자들과 출발선을 같이 했다. 글쎄, 그닥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아무리 지가 대세 이런다고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늘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국힘당에서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개소리예요. 민주당에서 한 거 아닌데 그거는 하려면 그걸 같이 받지 그거 안 받고 하겠다고? 그건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꼼수예요. 꼼수인데 이 얘기가 용산으로서는 질색팔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한다. 아니,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 자식이 뒤통수를 쳤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배신자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대놓고 그래 나 배신자다 어쩔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린 윤석열 난리가 났지. 제가 들은 바로는 말 그대로 경로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경로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왔답니다. 더 심한 표현도 등장했대요. 거의 욕이었대, 뭐. 구체적인 표현을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거의 욕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거예요. 한동훈이 뒤통수 쳤다. 예, 용산의 분노가 폭발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 용산, 글쎄, 지금 상황이 그래. 둘이서 지금 한 대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장군, 멍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역시도 혹시 약속 대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애들이 아니거덜랑. 그리고
이렇게 사활적인 이해가 엇갈렸다라고 보기도 다소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사생결단,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형은 그렇게 보여요. 서로 쌍욕이 오가면서 사석에서 뒷담화 까는 걸로 소문이 쫙 퍼져 있죠. 한동훈의 얘기는 이겁니다. 공수처와 무관하게 제3자가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미 최상병 사건, 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 기회는 여러 번 놓쳤다.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다만 민주당 특검법엔 동의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아니 민주당은 지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선수가 심판을 추천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민주당이 이 최상병 사건, 이 최수건 상병의 죽음에 개입 관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억울하게 구속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가는 집단항명죄 수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과정에 민주당이 관여를 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민주당이 무슨 선수인데, 선수가 무슨 선수인데, 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 아무튼 한동훈이 이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개꼼수입니다. 어거지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용산으로서는 엄청 기분 나쁜 소리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쪽 안에 합의해 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 하겠다는 얘기죠. 허허.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동훈이 또 이게 꼼수 쓰네, 뭔 개소리야 하지만 이게 원희룡이나 나경원, 윤상현 다른 당권 주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단 윤석열하고는 결별하겠다라는 결별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한동훈을 키워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통 크게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쪽이 더 설명하기 수월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권 안에서 윤석열을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제일 가능성 큰 게 한동훈이거덜랑.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하고 윤석열 결별했어 라는 식으로 보여. 그렇게 보이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한동훈을 띄워줘야지 결국에는 그래야지 윤석열 지가 산다라는 거 그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가 죽어야 지가 사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한편으로는 얘들 약속 대련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히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용산의 상황은 좀 다르게 나와요. 충격과 분노를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거의 손을 바들바들 떤다 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난리가 났어 지금. 감히 지가 이럴 수 있어? 감히 지가 나한테 이래? 라는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용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한동훈이 분명히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뒤통수를 칠 거다.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이다. 하여튼 특검법 가지고 뒤통수 칠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대요. 하지만 출마 선언할 때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 했다는 거지. 시작할 때는 아찌랑 윤석열이랑 사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분위기 전환이라 뭐 하여튼 뭐 저기 표 끌기에는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자, 3자 추천 운운하는 게 분명히 한동훈식 꼼수이긴 하나, 그러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거는 포장지에 불과할 뿐 사실상 윤석열을 함정에 밀어넣는 배신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용산의 분위기예요. 3자 추천이라고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한동훈이가 늘 쓰는 일종의 꼼수인 거지. 우리가 또 이게 용산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민주당이냐 이런 꼼수에 속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3자 추천은 분명히 꼼수예요. 우리 쪽에서 봐서도 분명히 꼼수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용산은 또 다른 측면에서 꼼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3자 추천이라는 것이 사실상 3자 추천이든 이것 자체가 다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고 한동훈 지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꼼수라고 보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이게 3자 추천 운운하는 거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연막 전술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한동훈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찬성할 거다라고 하면서 표정을 확 일그러뜨리는 모습입니다. 예, 표정이 아주 지금 역력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이 자식이 정말 나한테 칼을 들이미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3자 추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3자 추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용산은 용산대로 이게 한동훈식 꼼수라고 하면서 절대 우리가 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은 니만 갖고 있냐? 우리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 얘기를 하는 거죠. 김건희 특검만 있냐? 최수건 특검만 있냐? 한동훈 특검도 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용산의 분위기는 되게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자 추천, 이 3자 추천이 왜 꼼수냐?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민주당 안을 굳이 거부하는 이유도 이 3자 추천이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에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뭐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둘 다 꼼수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봐서도 꼼수고 윤석열 입장에 봐서도 꼼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결국에 다 윤석열한테 유리한 사람을 뽑아줄 놈들이야. 변협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그래서 꼼수이고 윤석열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지금 많은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누가 특검이 되든가 윤석열은 아작이 날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을 안 해야지 윤석열은 사는데 누가 하든 일단 하면은 지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3자 추천 운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한동훈식 최상병 특검으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용산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참 이게 참 해석이 조금 다르죠.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말하는 방식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럼 대체로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조희대가 추천하는 특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 절대 못 받아들이죠. 조이대가 어떤 놈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신진우 판사를 이화영 사건에 밀어 넣어가지고 사실상 이 사건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끝내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조이대죠. 지금도 계속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호시탐탐 시간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법부를 온통 법조 적폐, 법조 기득권 세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변협회장은 뭐 좀 낫나? 아니요. 얘 연수원 27개예요. 한동훈하고 동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꼼수야.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인대잖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는 거죠. 야, 참. 그래서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지금 열이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한동훈이 말하는 게 분명히 꼼수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하고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특검법을 받아들이네 만에하는 이 얘기도 사실은 약속 대련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용산의 해석은 또 다른 모양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느 쪽인지 알겠죠. 이것 또한 약속 대련인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진짜 싸움인 건지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아무래도 약속 대련 같아.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많은 것들이 다 음모냐. 이렇게 윤석열이가 뭐 머리가 좋단 말이냐, 연기력이 뛰어나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왠지 모르게 석연찮은 그런 냄새가 솔솔 풍겨내요. 아무튼 자, 용산에서 기분 나빠하는 대목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최상병 특검이 문제가 아니다. 아마 이 다음번에는 분명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할 거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 우리가 앉아서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다시 되물어봅니다. 야, 설마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까지 수용하겠니? 그건 아니지. 근데 용산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니,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에 대해서 더 기분 나쁜 사안인데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아니, 이거를 지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김건희 특검 수용 못할 것도 없지. 뻔한 거 아니야? 사실상 공식적인 결별 선언이자 선전포고다라고 용산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라고 씩씩대고 있습니다. 아주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죠. 문제는 검찰입니다. 만약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제가 의심하듯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진짜 백이라면은요, 앞으로 이 사안의 최종적인 분수령, 방향타를 결정짓는 거는 검찰일 겁니다. 검찰이 결국에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윤석열이 유리합니다. 검찰 쪽 분위기는 일단 윤석열이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원석 검찰총장 쫓겨날 임기 만료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으로 떡 때려박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동훈이야말로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특검은 우리한테만 걸려 있냐? 한동훈 너도 걸려 있지 않냐? 즉 한동훈 특검이 있지 않냐는 거죠.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가지고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는 멍군 한동훈 특검으로 막으면 되지 뭐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꿀잼 같아요. 이게 정말 진짜면 꿀잼입니다. 말 그대로 팝콘 하나 가득 쌓아놓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 약속 대련일 경우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고 그에 대비한 대비책도 좀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비책이 뭐가 있냐고요? 뭐긴 뭐예요. 한동훈 특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시간 끌 거 없고요. 예.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괜히 엉뚱하게 정무 감각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기를 보자.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죽 서서 개 주는 게 됩니다. 미뤄 조진다는 말 제가 여러 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한꺼번에 몰고 가야지. 그래야지 이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들끼리 싸우게 된다고. 지들은 살아야 되거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저는 어쨌거나 약속 대련이 아니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이고, 지금 이 전국을 바라보는, 좀 여유도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